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불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탑10을 뽑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암울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크 판타지 장르로서 불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캐릭들이 몹시 많이 나옵니다. 혈기로 인해 엄청난 불행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행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 불행을 겪은 사람도 있죠. 하도 불행한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을 저울질을 한다기보단 제 개인적인 견해로 와 진짜 내 멘탈이었다면 이런 과거가 있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뽑아보는 것이니 순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여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캐릭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탄지로 네즈코 남매는 작품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잔혹한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1호는 츄리 카나오입니다. 카나오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부모가 생일을 챙기지도 않아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으며 호초 자매에게 거두어진 날을 생일로 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카나오는 어릴 적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툭하면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봤자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떤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죠. 또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을 하는 수동적인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정서박탈 증세를 보이며 탄지로를 만나 전설의 동정 꼬심을 당하기 전까진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죠. 부모에게서 노예로 팔려나가던 도중에 마음씨 착한 코초 자매에게 구원을 받았고 나비저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시노부가 카나오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인데, 눈을 감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물이 눈에 다 들어가는데도 눈을 감지 않고 물과 눈물을 함께 흘리는 장면으로도 보여 귀여우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인은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교메이는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여의고 열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교메이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교메이가 맹인인 것은 불행지수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교메이는 절에서 지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고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았죠. 한마디로 고아원 원장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 인성 개차반인 카이카쿠라는 찌질이가 교메이의 말을 듣지 않고 밤에 밖에 나갔다가 혈기를 만났고, 그 혈기들에게 절에 있는 아이들과 교메이를 팔아 혈기가 교메이가 사는 절에 들어왔죠. 그 혈기에게 한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가 살해당했고, 교메이는 그 혈기를 밤새도록 주먹으로 으깨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후 아이들을 죽인 범인이 교메이로 몰렸고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죠. 교메이의 과거가 안타까운 이유는 시력을 잃은 것도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자식처럼 대하며 키우던 많은 아이들이 혈귀에게 살해당한 것이죠.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냈으니만큼 상실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더라도 엄청나게 마음이 무너질 텐데, 하물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던 아이들이 살해당하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카나오보다 높은 순위를 준 것은 이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8위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입니다.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여자들만 태어나는 이상한 가문의 아주 낮은 확률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그 가문의 일족은 뱀의 모습을 한 혈기를 모시며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산재물로 바치며 부를 얻는 삶을 살고 있었죠. 오바나이 또한 그 혈기에게 주기 위한 산재물이었고 좀 더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 사육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따뜻한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살았으며 뱀 혈기가 입까지 찢어버렸죠. 겨우겨우 탈출을 했고 당시 염주였던 렌고쿠 신주로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일족이 오바나이를 보고
너 때문에 일족들이 싸그리 다 죽었다고 하며 오바나이 탓을 시전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오바나이는 자신의 일족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하며 살죠. 어린 시절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참혹함에 교메이보다 높은 순위를 줬습니다. 그 다음 7위는 충주 코초 시노부입니다. 시노부는 어린 시절 혈귀에게 부모님을 잃고 암주 교메이에게 구원을 받았었죠. 그 후 언니 카나에와 함께 귀살대원이 되었으며 언니 카나에는 상당한 실력자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후 카나오를 길에서 구해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도우마에게 많은 츠구코와 카나에를 잃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자 동경했고 심적으로도 많은 의지를 했던 존재인 언니가 살해당해 시노부는 성격까지 뒤바뀔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던 언니의 말에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은 용암 같은 뜨거운 화가 치밀고 있죠. 오바나이보다 높은 순위를 준 것은 사랑하는 혈연을 혈귀에게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6위는 수주 토미오카 기유입니다. 기유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병으로 죽은 뒤 누나인 츠타코와 둘이 살아갔죠. 하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인해 가난에 허덕이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누나인 츠타코가 혼이 나기 전날 밤 혈귀가 집을 습격했고 츠타코는 기유를 지키기 위해 혈귀를 막아서다가 살해당했죠. 그 일은 기유에게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고 귀살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자인 우로코다키에게 수련을 받는 중 친해지게 된 친구 사비토가 있었는데 기유에게는 멘토 같은 존재였었죠.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든든하게 의지가 되었던 사비토였지만 선별시험 때 혈귀에게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한 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기유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버렸죠. 순위는 시노부보다 높게 줬지만 시노부와 기유의 순위는 동급이라고 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위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 허덕이며 살다가 부모님이 둘 다 죽고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와 둘이 생을 버티고 있었죠. 순진하고 이타심이 많았던 무이치로는 자신들이 해오 검사의 후손이라는 말에 검사가 되어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고 비관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유이치로는 그런 무이치로에게 팩폭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혈귀가 집에 찾아와 공격을 했고 겨우겨우 그 혈귀를 죽이긴 했지만 둘 다 중상을 입었죠. 그때 유이치로는 신에게 빌며 동생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까칠해 보이는 성격을 가진 유이치로였지만 속으로는 무이치로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아끼고 있었죠. 부상을 입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이치로는 생명이 꺼져가는 유이치로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기억 상실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도 시노부나 기유와 동급의 순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4위는 음주 우주이 텐겐입니다. 텐겐은 닌자인 시노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텐겐의 아빠는 어릴 적부터 자식들을 엄청나게 혹독히 수련을 시켰으며 텐겐의 형제는 9명이 있었지만 15이 되기 전에 그중 7명이나 죽었을 정도였죠. 그중 3명의 형제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텐겐은 복면을 쓴 채 마찬가지로 복면 차림의 사람들과 싸웠는데 두 사람을 죽인 시점에서 그들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모든 게 자식들을 강한 닌자로 키우기 위한 아빠의 계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방식에 충격을 받은 텐겐은 신물을 느끼며 시노비를 그만두며 빠져나오게 되었죠. 텐겐이 그 죽은 동생들과의 유대가 어떠한지는 나와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손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입버릇처럼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혈연을 계략으로 인해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해 4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다음 3위는 통주 사네미입니다. 사네미 같은 경우는 본래 가족애가 강하며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라왔지만 형제들끼리 꽤나 끈끈한 유대를 가졌고 그런 아빠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자신이 가장이 되자
사내미는 게냐에게 이제부터 엄마와 동생들은 우리가 지키자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어떤 혈귀가 동생들을 살해했고 게냐마저 죽을 뻔한 상황에 놓였는데 사내미는 게냐를 지키기 위해 그 혈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정체는 혈귀가 된 자신의 엄마였죠. 가족애가 강했던 사내미에게 동생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손으로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에 혈귀에 대한 증오가 지구 끝까지 폭발해 외계인들까지 지구의 사내미라는 애가 그렇게 혈귀를 증오한다더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죠.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엄마를 죽였다는 것에 귀살대온 중 비극적인 과거 원탑은 아마도 사내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양이 인정? 인정! 그 다음 2위는 상현삼 아카자입니다. 아카자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병이 들어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집에 누워만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아카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아카자가 도둑이 되었다고 자책을 하던 아빠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죠. 아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빠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죄책감을 가졌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 사람들을 다 좁히고 다녔죠. 그러다가 어떤 도장 사범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에 띄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병약한 코유키가 있었고 아카자는 코유키의 병간호를 하게 되며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코유키와 약혼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와 도장사범을 시기하던 무리가 우물에 독을 타 도장사범과 코유키는 사망하고 말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태어나 겨우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그것조차 나쁜 인간들로 인해 받지 못했던 아카자의 분노는 모든 인간들을 죽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라고 봅니다. 불쌍한 과거 플러스 그 시점에 무장까지 만나 혈기가 되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아카자를 2위로 랭크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1위 규타로입니다. 규타로 같은 경우는 유학 최하층의 유녀에게서 태어났으며 밥값을 축낸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죠. 규타로는 추한 외모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는 유학에서는 특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쥐나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규타로는 동생인 우메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압도적인 외모를 지닌 우메는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줬고 자신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깨달아 깡패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평탄하진 않지만 우메와 함께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던 규타로였는데 어느 날 손님이었던 사무라이가 규타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우메는 그 사무라이의 눈을 비녀로 찔러버렸죠. 그의 사무라이는 분풀이로 우메를 산채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규타로가 새카맣게 타버린 우메를 보고 엄청난 절규를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빼앗아가기만 하냐는 절규가 참 마음이 아팠죠. 분노한 규타로는 그 사무라이와 그 일을 주도했던 유녀를 죽여버리고 새카맣게 타버린 우메를 끌어안고 길을 걸었지만 아무도 이들을 구해주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랑이며 삶의 이유였던 여동생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진 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참혹한 것과 더불어 또 랭킹 1위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들은 그래도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하는데 규타로는 귀멸의 칼날 공식 추남이다 보니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할까 싶습니다. 도우마는 그렇게 사이코적인 행동을 해도 잘생겨서 나름 팬들도 많고 코쿠시보나 아카자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규타로는 팬이 흔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위를 줘서 규타로의 넋을 기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쌍한 과거를 가진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랭킹이니만큼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うなら。